이른 아침, 엄마도 아빠도 없이 아이들이 아침을 맞는 이곳은 의정부 영화원. 마지막으로 일어난 4살배기 태연이는 잠에 취해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더니 태연이는 문득 할 일이 생각난 눈치다.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태연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테일이 빨리 오래요.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눈 뜨자마자 태연이가 찾는 건 바로 형 태일이다. 둘은 판박이처럼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형제. 이 쌍둥이 형제에게 올 크리스마스엔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월 말 의정부 영화원. (30여)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느라 영화원은 아침부터 북새통이다. 아세요. 그런데 아까부터 쌍둥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언니 식사하세요. 쌍둥이를 찾은 건 영화원 사무실. 둘이서 사무실 창고에 숨어들었다. 영화원 복지사들이 바쁜 틈을 탄 쌍둥이는 만난 간식을 몰래 꺼내 먹느라 여념이 없다. 뭐예요? 쌍둥이는 이곳 영화원에서 가장 오래 생활해왔다. 그런 만큼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 아빠 까고 왔어. 까가지고. 남자 어른만 보면 아빠라 부르는 쌍둥이. 둘이 합심해 영화원 하루 간식을 아예 동을 낸다. 야! 내놔 일로. 까불고 있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일로. 다행히 숨어있던 태연이는 덜미가 잡힐세라 재빨리 증거인멸이다. 이 손 엉터려 그냥. 들어가 일로. 뭐? 오늘도 어김없이 한바탕 말썽으로 하루를 시작한 쌍둥이. 쌍둥이 형제 등살에 엄마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너무 닮았어요 얘네는 진짜로. 너무 닮았어요. 감기 걸리면 뭐 쟤도 또 금방 같이 감기가 온다든지 뭐. 잘 먹는 사람은 사탕 줄 거야. 무엇이든 똑같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쌍둥이. 밥 잘 먹는 사람 안 먹어? 그럼 특히 형 태일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못 말리는 개구쟁이다. 긁어줄게. 어디 올라가요?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너무 활발해요. 아, 너무 활발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골목대장 같아요. 자기네야 자기네. 태일이가 가는 곳은 그 어디라도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먹어야지. 엄마 숟가락 잡아보세요. 친구 다 하는 거 어떡해. 테리 저쪽 가서 먹어. 덜 쓰는 거야.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다 먹. 태연이는 영화방에서 더 어린 동생들과 생활하고 있다. 거울을 보는 듯 똑같이 생겼지만 태연이는 형과는 달리 세심한 성격이다. 감사합니다. 태연이가 지금 왜 그걸 집어주는 거예요? 아, 애들이 조그만 걸 입에 넣을까 봐요. 아, 그 태연이랑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형과 만났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이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가 된다. 견디다 못한 영화원 엄마들은 둘을 떼어놓기로 했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형은 놀이방, 동생은 영화방에서 지내고 있다.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사실 엄마들이 감당이 안 돼요. 아, 그 같이, 이유. 같이 있을 때만 말씀. 같이 있으면 더 많이 그 힘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쌍둥이가 영화원에 온 건 태어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영화원 30여 명의 아이들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
친부모조차 돌볼 수 없어 버림받은 아이들인 것이다. 그나마 영아원에 있을 수 있는 건 36개월까지. 3년째 영아원에서 살아온 쌍둥이는 이 영아원을 떠날 때가 온 상태다. 저희 시설이 영아 시설이 0세부터 만 36개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6개월이 되면은 이제 입양을 못 갈 경우 보육원으로 가게 돼요. 주말 오후 영아원에 손님이 찾아왔다. 쌍둥이를 찾아온 손님이다. 태일이 아빠, 엄마 다. 아빠가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빠. 예쁘게 해야지. 아빠 사랑해 해줘봐. 엄마도 사랑합니다. 영아원 엄마들이 엄마 아빠라고 소개하는 부부. 바로 쌍둥이를 입양하기로 한 이승배 유정옥 씨 부부다. 초계반 자기 얼굴은 잘 아네. 뭔가를 아는 걸까? 쌍둥이들도 유난히 부부를 반기는 눈치다. 예은아 잘 있었어? 응? 잠잤어? 응? 동생이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가 얘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걔는 이렇게 얌전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오빠 안아줘. 일로 와. 안아줘. 오빠 안아줘. 너도 안아주고 너도 안아주고. 아빠 이거 먹어봐. 어디? 한 달 전 입양을 결정하고 세 번째로 쌍둥이를 만나러 온 길. 한꺼번에 둘을 입양하자면 입양 수수료도 2배, 400만 원이나 든다. 양육비도 2배로 들 것이다. 그간 쌍둥이가 입양되기 어려웠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럼 뭐 없어요. 하지만 이승배 씨 부부는 흔쾌히 쌍둥이를 맡기로 했다. 그것도 비밀이 아닌 공개 입양이다. 시간은 아직 안 정했는데 혹시 시간 말씀하시면 저희가 딱 출근했을 때 얘네가 없으면 아마 집이 허전할 거예요. 워낙에 많은 공간을. 그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른 애들은 물어볼 수가 없고. 왜요? 공개 입양 안 하면 아니니까. 아는 척하면 싫어하죠. 아직은 서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 헤어져야 할 시간이지만 쌍둥이는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안돼. 다리를 꽉 껴가지고. 다리를 꽉 껴가지고. 떨어질까봐 꼭 붙잡고 있어. 어떡하냐.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 쌍둥이는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을 지금껏 목말라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애들이 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저희를 이렇게 따라주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돼요. 낯선 사람처럼 대해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렇게 쉽게 친근감을 느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서울 방배동. 이승배 씨 부부가 한바탕 대청소에 나섰다. 온 집안에 광이 나도록 청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특별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대한사회복지에서 오늘 방문한다 그러셔서 오셔서 있는 대로 다 보시고 본인들이 편안하게 또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쌍둥이의 형이 될 이삭이도 한껏 몸치장이다.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 날 이종욱 씨 얼굴엔 긴장감마저 감돈다. 입양 신청서를 시작으로 건강진단서 등 서류 신청은 모두 끝났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음을 확인받는 날이다. 이승배 유정옥 씨는 현재 피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다. 슬아연 대학생이 된 딸과 중학생 이삭이 두 남매가 있다. 그런데도 쌍둥이를 입양하기로 한 이승배 씨 부부. 입양은 선교생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다. 석 달 전 쌍둥이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안식년을 신청하고 1년간 쌍둥이와 한국에서 적응 기간을 갖기로 했다. 다른 생명들의 그 부모가 되어줘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고 아이들도 입양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사회복지회에서 쌍둥이 남자아이라고 3살짜리라고. 드디어 대한사회복지회에서 가정 방문을 나왔다. 입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류상 보이는 것만으로 입양이 결정되진 않는다. 김수진 과장은 가족 구성원 면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시작했다. 자기는 아기 봤잖아요. 어땠어요? 보니까 그냥 귀엽고 이제 동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왜냐면 제가 막내였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뭐 늦어도 크리스마스 안에는 될 거예요. 늦어도. 예. 면담은 순조로웠다. 이제 언제 데려올 것인지 시간 문제만 남았다. (12월) 초 영원 아이들이 줄지어 목욕탕에 집합했다. 한 달에 한 번 주부들이 목욕 봉사를 오는 날인 것이다. 똥 쌌죠? 쌍둥이는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인기 만점. 햇수로 3년째 테일이와 태인이는 그동안 영화원 엄마들과 봉사자들의 품에서 자라왔다. 그 세월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사실 태일이와 태인에게 이곳 영화원이 세상의 전부다. 이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맛있어요? 하지만 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라고 세상 다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이곳 엄마들의 품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한 해 버림받는 아이들의 수는 12,000여 명. 마음 내키는 데다. 그중 국내 입양은 1,800명 정도. 그 안에 들어간 쌍둥이는 그야말로 행운아들인 셈이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그러나 당장 이 울타리를 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엄마들을 정말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컸어요. 막상 또 간다 그러니까 뭐 입양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아마 가면은 얘네는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꿈꾸는 시간. 말썽쟁이 쌍둥이도 꿈속에선 영락없는 아기 천사의 얼굴이다. 누구보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쌍둥이들. 둘은 지금 과연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12월 4일) 이승배 씨 부부가 대형 마트에 나와 쇼핑이 한창이다. 어디 여기저기 가려면은 구두 신고 가는 게 낫잖아. 가는 거보다 얘네들은 노는 게 더 중요해. 아이들을 데려오는 날짜가 잡힌 것이다. 12월 5일 바로 내일이다. 쌍둥이를 데려오자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태산이다. 굉장히 꼼꼼하게 고르시네요. 글쎄요, 저희가 아직 저희가 너무 아동화 골라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잘 모르겠네요. 선택은 편한 운동화 2켤레. 짧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2개씩이다 보니 당장 쓸 물건만 해도 이미 술에 한가득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바로 내일 쌍둥이가 부부의 울타리로 들어오는 것이다. 내일 애들이 와서 새로운 환경에 행복하게 잘 적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많이 복을 받았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앞두고 아들 둘이나. 지냐고 이사이가 사실. 그건 내일 가져와야지. 그래. 이삭이도 16살. 4살 배기와 부대껴 본 지도 12년 전이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일은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못했지. 네.
애기야 태어났을 때야 별로 쇼핑 많지 않지. 지금 큰 애기를 데려오니까 쇼핑이 많은 거지. 서로가 적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날 부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2월 5일) 아침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가. 늦잠꾸러기 태연이가 이상하게도 일찌감치 일어나 있었다. 영화원에서의 마지막 아침, 그걸 아는 걸까?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소리 지르는 법도 없이 오늘따라 양치질까지 얌전히 받고 있다. 그동안 태연이를 돌봐온 엄마는 결국 눈물바람이다. 걷어줘? 그냥 서운해서요. 그냥 원에서도 모두 예뻐하지만 가장 애착이 갔던 애였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점심 무렵 이승배 씨 부부가 도착했다. 대책회의라서 낮잠도 한 30분밖에 안 자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앉으세요. 뭔가를 알지만 아니 그래서 다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보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인사. 형답게 테리가 먼저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한다. 봐봐. 영화온 물건은 남김없이 두고 와야 한다. 선물 받은 이 인형이 쌍둥이가 생애 처음으로 가져오는 자신만의 물건인 셈이다. 이제 입양을 위한 마지막 절차. 입양 서약서 사인을 끝으로 쌍둥이는 영화원을 나가게 된다. 이승배 씨 부부의 두 아들이 되는 것이다. 가기는 엄마 사랑이 한다니까. 태연아, 좀 가게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정말이야? 야, 곰지. 말썽 부리면 안 돼. 예쁘다 입어봐 멋있게 아빠 보게. 지금 헤어지면 앞으로 언제 다시 볼지 알 수 없다. 응 그래. 양말 하나 어디다 떨겠나 봐. 며칠 전부터 예고된 이별이다. 하지만 꾹꾹 참아온 눈물이 결국엔 터지고 만다. 들어가봐. 나들이 옷을 입고 마냥 신이 난 테일이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알 수 없다. 늘 그랬듯 자신은 다시 돌아올 텐데 말이다. 평소 같으면 벌써부터 빨리 나가자고 현관 앞에서 졸랐을 터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자꾸만 우는 엄마가 테일이도 신경이 쓰인다. 안녕 태태. 안녕. 잘가. 그래 건강해. 영화원을 나서는 순간 그런데 엄마들이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는다. 그제야 쌍둥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빠 안고. 안녕. 모두 손만 흔들고 따라오진 않는다. 결국 태연이가 100m를 채 못 가 울음을 터뜨린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쌍둥이다. 그런데 자신의 울타리라 믿어온 사람들과 또 한 번 결별한다. 그건 4살 배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두려움인 것이다. 자가 잘 안고 갈게. 아빠다. 우리 어디 가냐? 응? 진짜. 응? 집에 가냐? 응.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빠. 응? 쌍둥이가 드디어 새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이제부터 쌍둥이에겐 자신들만의 집과 가족이 생기게 된다.
쌍둥이 덕에 막내를 면하게 된 이삭이도 동생들 수발에 발벗고 나섰다. 동생들 보니까 어때요? 그때 본 거보다 좀 더 귀여우신 것 같은데.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태연이는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현장 답사에 정신이 팔렸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빠죠? 괜찮아? 할머니 전화. 이거 봐. 이거 봐요. 아, 귀여운 건 잠시. 결국 이삭인 1시간도 되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더 힘들어요? 내일 시험인데. 이거 안 돼. 중학교 2학년인 이삭이는 지금 한창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알게 뭔가. 태연인 형 물건이 신기할 뿐이다. 양말 벗어. 양말 줘. 그나마 태일이가 형 노릇을 하려는지 제법 의젓하게 적응하나 싶었다. 엄마가 걸레로 닦자. 하지만 태일이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어이구. 나 먹어요. 엄마는 대리 혼나야 되겠구만. 왜안 먹어요? 응? 안 먹어. 대리 혼나야 되겠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영화원에서도 이 정도로 말썽을 피진 않았다. 태일이도 이 낯선 공간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너 어떻게 할 거야? 가족들은 이제 이 집의 평화가 완전히 깨졌음을 직감한 얼굴이다. 좀 미안하지? 집에 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쌍둥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흡사 태풍이 지나간 듯하다. 안 돼. 4살의 남자아이 거기다 쌍둥이. 사실 전쟁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가 그랬잖아. 싸움 말리랴 뒤처리하랴 2시간 만에 엄마 아빠는 혼이 나갈 지경이다. 아이들을 아주 자유롭게 키운 것 같아요. 그만. 만약에 막 윽박 질러가지고 제대로 말 잘 듣게 키우고 그런다 그랬으면 좀 쉽긴 하겠지만 애들이 기가 많이 죽었을 텐데 이제 조금만 저희들이 참으면 문제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문제죠. 애들 뒤치다거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될 거예요. 대리 물 마셔? 밤 9시 영화관에선 슬슬 잘 준비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쌍둥이는 전혀 잠자리에 들 기색이 없다. 부부는 저녁을 아예 포기한 상태. 그뿐이랴 3시간 만에 부부는 3일치 기력을 다 써버린 얼굴이다. 그놈이 아주 상승작용 때문에 그래서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쌍둥이가 힘들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네. 우린 아무래도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나. 줘봐. 나눠 먹어. 근데 이런 소리는 안 들려. 대나 나눠 먹어. 안 돼, 거긴 열으면 안 돼. 아유 TV 자꾸 보네. 잠깐만. 일단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가족들이 합동작전에 나섰다. TV 본다는데 왜 그래? TV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 네. 그런데 태연이가 심상치 않다. 이부자리 준비에 울상을 짓더니 이삭이 방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다. 왜? 자야지. 영화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영화관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너 곰돌이 어딨어? 곰돌이하고 같이 자자. 곰돌이하고 같이 자자.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의 예민한 반응을 보니 엄마도 난감해진다.
졸리니까 애들이 좀 자기가 자던 환경하고 틀리니까 당연히 울죠. 며칠은 그럴 것 같아요. 업고 안고 부부는 쌍둥이를 얼르느라 3시간 가까이 마루를 서성거려야 했다. 쌍둥이가 겨우 잠이 든 건 자정 무렵. 길고도 긴 하루였다. 혹시나 깰까 부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다. 이제 겨우 6시간을 같이 보냈을 뿐이다. 그런데도 엄마는 극도로 피곤함을 느낀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아이들을 본다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좋게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막상 자기 막 원대로 하니까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보면은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부부는 좀채 잠이 오질 않는다. 모습을 봐가지고는 못 알아보겠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가 가족들과의 첫 번째 아침을 맞았다. 잘 잤어? 생애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아침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쌍둥이 깨지 않고 잘 잤어요? 예, 아주 고운하게 잤어요. 피곤했는가 봐요. 간밤 한바탕 요란한 상견례를 치르느라 설거지도 못하고 잤다. 이래저래 마음이 급한 엄마. 학교 가는 이삭의 아침도 깜빡하고 말았다. 30분 되면 가야 되는데 지금 20분이에요. 닥달을 해봐도 여전히 엄마는 쌍둥이에게 신경 쓰느라 경황이 없다. 다른 날도 아닌 시험 보는 날이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아침을 챙겨놓고 시험 잘 보라 당부했을 터다. 오늘 시험인데 어떻게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요,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동생들하고 씨름하느냐고요? 먹이지 말고 얼른 더 먹어. 마음은 급한데 이번엔 테일이가 회방이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생. 이삭인 차마 그 눈을 모른 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삭인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다. 아침 8시 또 한 번 쌍둥이 형제 간에 전쟁이 터졌다. 한창 태연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형 태일이가 뺏은 것이다. 태일이가 저 장난감 뺏어서 그래. 아빠가 종제에 나서보지만 도통 수습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누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 태연이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 장난감을 2개씩 사자는 것이 화근인 모양이다. 결국 같은 장난감을 사준다는 약속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다. 태연이도 이따가 하나 사줄게 엄마가. 나. 사줄게. 이따가 하나 사줄게. 쌍둥이가 낮잠에 든 시간 그제서야 온 집안에 평화가 찾아들었다. 봅시다. 어제 저녁부터 부부는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 그런데도 숟가락에 영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넘어지면 안 되지. 쌍둥이가 깨자 부부는 곧장 외출이다. 쌍둥이 옷도 더 장만할 겸 백화점에 가기로 한 것이다. 아빠가 장사인 줄 알아? 이렇게 봐, 이거 묶고 해야지. 눈 밑에 그 눈곱 묻었다 해봐.
아니야, 안 안아줘.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쌍둥이가 도통 걸어가려고 하질 않는 것이다. 아빠 못 일어나네. 못 일어나. 무거워서. 못 일어나. 때리 엄마. 지금껏 늘 누군가가 안아줬던 기억이 있는 까닭이다. 더 큰 문제는 둘 다 아빠에게만 매달린다는 점이다. 가 엄마 혼자 갈게. 맞지? 엄마 간대. 어떻게? 엄마한테 뛰어가봐.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뛰어가. 엄마한테 뛰어가. 벗어. 엄마에게만 둘러싸여 살아온 까닭일까? 쌍둥이에겐 아버지의 등장이 그 무엇보다 새롭고 포근한 경험인 듯했다. 백화점에 오자마자 부부는 놀이터부터 찾았다. 여기서라면 마음껏 뛰고 뒹굴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쌍둥이는 처음 와보는 놀이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어디 가냐? 놀고 장난치고 싸우는 게 일인 4살 배기들. 그 등살에 늦가기 아빠 이승배 씨는 몸이 고달프다. 아빠가 쌍둥이를 돌보는 사이 엄마는 지하상가로 쇼핑을 나섰다. 한창 크는 아이들인 만큼 옷을 넉넉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백화점에선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게 15,000원이야? 네, 15,000원. 근데 네벌 사면 얼마예요? 근데 어디 가서 저 앞으로도 무엇을 사든 모두 2개씩이다. 쌍둥이를 키우려면 이제 살림도 더 빠듯해질 참이다. 그 사이 이삭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한 달 전 엄마 아빠와 한국에 들어온 이삭이도 사실 겨울옷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삭이 것은 하나도 없다. 이삭이 옷은 안 사셨나요? 이삭이 옷도 다 사줄 거예요. 점심을 못 먹긴 이삭이도 마찬가지건만 쌍둥이 챙기느라 엄마는 밥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또 주세요. 시험을 봤는데 잘 치르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김치 줘. 너 학교에서 점심 먹고 왔니? 아니요. 안 먹었지? 그냥 없겠네. 도덕이랑 미술. 하지만 이삭은 나이답지 않게 이해심이 많은 편이다. 거라도 잘 봤으면 됐지. 우리 이삭이는 엄마 아빠가 쌍둥이 동생들한테 신경 쓰느냐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별로 그래도 표정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서운한 점이 없어요? 별로. 워낙 너그럽고 양보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이삭이한테 조금 미안하신 점도 있겠어요? 당연히 미안하죠. 하지만 뭐 이 사이가 당연히 수용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쌍둥이가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쌍둥이의 고모와 사촌 누나가 찾아왔다. 예쁘다. 꽃가 예쁘다. 가만 있어라. 처음 보는 고모는 고운 한복까지 선물로 가져오셨다. 요거 있고 태연이는 요거 있고. 태일이와 태연이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마냥 신기한 눈치다. 오빠. 머리카락 막 잡고. 한복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시키지도 않는 뽀뽀 세례를 퍼붓는다. 덩달아 옆에서 사촌 누나에게도 서로 뽀뽀를 하겠다고 야단이다. 누나에게서 영화원 엄마들 모습을 떠올린 것일까? 쌍둥이는 누나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아 옛날에 엄마들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자원봉사자들 엄마들 이 사랑으로 키워준 그 엄마들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젊은 엄마를 밝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올드 엄마라서 조금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조금씩 잊어버릴 거예요. 그날 밤 모처럼 부부가 외출을 했다. 예전부터 잡아놓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다. 저 굴다리.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입양홍보회 홍보회장 한현희 씨의 집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아줌마 봤지? 유정옥 씨와는 교회 친구 사이인 한현희 씨는 친아들 외에 이미 5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넷째. 하선이 이리 와봐. 얘가 5째. 그치, 제가 6째. 하나 원래 안마 좀 해줘. 어이구. 막내로 들어온 딸아이 하나는 올해 2살. 재롱둥이로 주위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잘하네. 이뻐. 대학에 다니는 친아들 밑으로 2살 배기 하나까지 아이가 6이다. 모두 공개 입양을 한 아이들. 고만고만한 아이들 덕에 단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 왜 힘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힘든 만큼 행복도 배가 된다고 한현희 씨 부부는 입을 모은다. 이거 어저께 애들 거 사왔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얼른 냉큼 꺼내서 자기가 먼저 입고 있어가지고. 쌍둥이를 입양하기까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도 한현희 씨였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5째 하선이가 욕심을 부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사고 그래. 팬티는 너 뺐구나. 빨리 팬티 가져. 빨리. 이와서 빨리. 하선이는 올해 5살. 빨리 가지고 와. 팬티. 어디 있어? 팬티 어디다 놨어? 어이구. 고집불통에 떼쓰는 것이 쌍둥이들과 비슷하다. 이거 너 작어. 너 형이라. 하선이가 가족이 된 건 태어난 지 6개월 되더네. 한현희 씨도 하선이를 데려오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란이 예상됩니다. 제 아이라면 때려가며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혹여 상처받을까 손을 대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오늘 찾아온 것도 상담할 대상이 필요해서였다. 만 3돌 넘을 때가 아이들이 제일 말썽 필 때예요. 또 때도 많이 쓰고 물기도 하고 고집 피고 아까도 봤지만 딱 하선이처럼 도저히 남의 애를 이렇게 정말 아주 아무 의식 없이 편안하게 안아준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거를 할 자신이 계속 없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안아준다든가 이쁘고 뽀뽀해준다. 기분 좋을 땐 그게 가능해. 근데 얘가 한번 말썽을 폈다. 뭔가 기분이 틀어졌다. 절대로 안 끼시. 누구나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똑같은 심정이었다. 해답은 친해질 때까지 어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나중에 크면 와서 좀 효도하라 그럴게. 웬 효도.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지고 어차피 있어야 될 상황이 또 있어질 거니까. 근데 너무 아이를 키우지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현재로선 한 번 더 참아주고 아주 천천히 이끌어줘야 할 단계인 것이다. 다시 쌍둥이네를 찾아간 것은 12월 중순. 그 사이 쌍둥이와 가족들 사이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대리 일로 와서 엄마 마늘 까주세요. 만지지 마. 눈에 띄게 키가 자랐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말썽쟁이들이 얌전히 앉아 엄마를 돕고 나섰다. 누가 깠어요? 자기네들이 엄마를 도와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일 돕는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아이들을 다루는 요령을, 쌍둥이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모양이었다. 쌍둥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유정옥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얼마 전부터 유정옥 씨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겪게 된 일들을 홈페이지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이 일기들을 모아두었다가 언젠가 쌍둥이들에게 보여줄 참이다.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애들의 그런 마음이나 생각하는 느끼는 것을 애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더 그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웬일로 얌전한가 싶더니 결국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서로 아빠와 비행기 놀이를 하겠다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아빠. 미안해 그래. 괜찮아. 이렇게 멀어요? 넘어졌어. 제가 밀어가지고. 형아지 일로 놓아. 이렇게 일로. 얼결에 이사기까지 비행기 부대에 동원됐다. 자, 여보. 야 재밌다. 영화원에선 이 힘든 놀이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 쌍둥이들은 그래서 아빠와 형이 놀아주는 시간이 행복하다. 서로 살을 부비고 힘들어도 참아주는 것. 쌍둥이네인 그렇게 새록새록 가족의 정이 쌓이고 있었다. 힘들어. 이삭이 시험도 모두 끝난 날, 모처럼 가족 모두가 바깥 나들이에 나섰다. 쌍둥이들은 화려한 명동 구경에 넋이 빠졌다. 아이들의 행복은 따뜻한 음식 속에 각인되는 법. 한현희 씨의 충고대로 맛있는 외식도 잊지 않는다. 바야흐로 도시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때, 이날 태리와 태연이도 나누는 따뜻함을 배우기 시작했다. 네, 감사드려요. 네. 하나 둘 돌아오는 길, 이제 쌍둥이는 막무가내로 안아달라 떼쓰지도 않는다. 하나 둘. 하나. 쌍둥이는 이곳이 바로 자신들의 집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했다. 다정한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 바로 가족을 알게 된 것이다. 아빠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자기가 입양된 아이지만 자기에게 큰 선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선택이 누구로부터 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들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떳떳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후회라고는 절대 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너무 제가 좋은 정말 제 생애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제가 너무 좋은 결단을 내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여기 안아줄 사람 많어. 걱정하지 마. 안아줄 사람.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쌍둥이를 보기에 대가족이 몰려들었다. 크리스마스 할머니. 이승배 씨 어머니를 비롯해 6남매가 모두 모인 것이다. 누가 형인가? 내가 형이에요. 태일이 1번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일이. 뭐야 너 이름? 이름 뭐야? 이름 말해줘야지. 야, 이름이 그냥 숭배가 그냥 반하겠네. 네? 쌍둥이가 이 대가족의 막내가 됐음을 정식으로 알리는 날. 아빠하고 절하자. 일로 와라.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곧 어른인 할머니를 시작으로 태일이와 태연이가 첫 인사를 올렸다. 자 일어나세요. 잘하자. 벌써
졸려. 그러나. 아이고 우리 태연이 졸려가지고 지금. 덥지? 안 더워 태연이? 이날 쌍둥이 형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저 아빠 어렸을 때 얼굴하고 비슷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맞춰주시는가 보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들인데 동생 레오가 이렇게 해줘서 기쁩니다. 가족 외에도 주님 함께 주셔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가 있어 힘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쌍둥이가 포근하게 안긴 새 보금자리는 바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였다.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언젠가는 쌍둥이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쌍둥이가 그들 곁에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이승배 씨 부부는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것을 능히 견디고 씩씩하게 장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겐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쌍둥이가 얻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